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영태 카이스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락경 광주과학기술원 브릿지 융합지원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근진 대성 창업투자 고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남준 한국벤처투자 지역균형발전실장님 함께 주셨습니다. 김판건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상경 에트리홀딩스 대표이사님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김영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제를 하고 나서 다시 모더레이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어색합니다만, 원래 발제한 사람을 좀 신랄하게 발표 내용들을 비판하고 발전적인 내용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모더레이터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제 발등을 얼마나 찍을지 한번 두고 보시죠. 예, 오늘 그 대전투자금융 출범식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중요한 발제와 발표를 듣고 이제 이렇게 패널 토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과기원의 송락경 교수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락경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그 송원광 대표님과 김영태 교수님의 그 발제 내용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대전투자금융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대전투자금융 그 설립 준비 과정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연 우리 이 대전 이 대덕특구 지역의 벤처 캐피탈 투자의 공급 또는 수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가 이런 벤처 캐피탈 투자에 대한 부분을 총량적인 수준에서는 대폭 확대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한데 과연 대덕은 어떤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김 교수님께서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전투자금융이라는 벤처 캐피탈을 그것도 공공 영역에서 더 해야 되는가? 이 의문은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벤처 투자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공공 벤처 캐피탈 그것도 대전시가 100% 출자한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가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데 기존의 민간 벤처 캐피탈을 활용할 방법은 없었는지 왜 공공역에서 벤처 캐피탈이 이렇게 출범해야 되는지 이 두 번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이슈 이거는 저희가 그 행안부나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그 설립 준비 과정에서 끝없이 답을 구하고 내부적으로도 답을 구했던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대전광역시의 그 출자 기관으로서의 어떤 관치 영향을 얼만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지자체 출자 기관으로서 과연 벤처 캐피탈에 한테 요구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앞으로 패널 분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이 대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딥텍 기반의 이 기술 그 스타트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기회는 충분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 때문에 정보 비대칭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에 어려움이 있고 이 영향은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이나 투자자가 펀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그 총량 중심으로, 즉 대전이 국내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내지 6%.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 본다면 작년에 한 5, 6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이 지역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총량 위주의 그 공급 확대 정책 못지않게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전략적 산업하고 소위 딥테크 기반의 스타트업하고 이 기업이 성장해 가는 단계에 있어서의 스케일업에 투자하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가 되어질지를 정교하게 우리가 설계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이 벤처 투자 정책이 자칫하면은 헛돌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벤처 이 투자 금액의 공급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금액이 어떻고 그 중에 뭐 8% 10%가 지금 공급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걸 연차별로 시간 축상에다 놓고 검토를 해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수년 동안은 대전시가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그 LP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문제는 지역에서 그 초기 투자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위협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생태계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대덕 특구를 포함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할 때마다 외부의 그 역량이 있는 VC 투자가 GP로서 이 시장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지역의 그 벤처 투자 생태계의 어떤 투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강화해가는 그런 내재적 역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딥텍 스타트업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부터는 단순히 벤처 에퀴티 인베스트먼트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이런 투자 중심이 투자가 축이 돼서 새로운 많은 금융들이 이 지역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유입 효과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민간의 VC가 이러한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해내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전 투자금융이 공공분시로서의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대전 투자금융이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법률적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술 사업 금융의 그 근거로서의 그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자체 출자 회사로서의 그 관리 감독에 관한 그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기사의 어떤 그 운명이기도 한데 이런 지배구조의 어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기관 지배구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법 하나 쉬운 그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은 군기와 사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법 모두 군기 잡다가 끝날까, 그게 사뭇 걱정이 됩니다.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주셨네요. 공공 벤처 캐피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크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관치 우려에 대한 좀 염려가 좀 섞인 말씀을 주셨는데 유념을 하면서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어떤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공공 부문이 엔티시클리컬하게 LP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지 않냐, 시장이 어려울 때는 공공 부문이 더 나서줘야 되는 측면에서도 대전시의 역할과 공공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제안으로 이해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장 단계에서 에퀴티 투자 말고도 데트 공급이라든지 그 외에도 메자닌 파이낸싱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의 추가 자금 공급이 있어야 스케일업이 용이할 것이니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고려하는 그런
이렇게 공공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우리 박근진 고문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성창업투자의 박근진 고문입니다.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의 발표 자료 잘 들었습니다. 벤처캐피탈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한 대전투자금융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은강 대표님과 김영태 교수님 그리고 패널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여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참 대체로 공감합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의 그 출자 500억은 정말 대전시에 적극적이고 정말 큰 규모의 출자를 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금은 벤처의 생태계에서 아주 소중한 자금으로 알토란같이 사용될 것이지만은 지속적인 출자 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되게 소중하고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은 벤처 생태계를 위해서는 아주 적게 시작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선순환 구조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대전시의 예산은 확대해 나가지만은 세금으로의 벤처 자금 확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태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것 같이 성공한 선배 기업과 같은 우수 엔젤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펀드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이 업계에 이제 30여 년 이상 있어보면서 느낀 점이 이건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한데 이 분야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분야다 보니까 같이 이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업을 이해하고서 정말 함께 애쓰고 그 기업을 키워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나 그런 의견들을 같이 좀 모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수도권의 벤처 투자 자금 유인인데요. 대전시의 우수 기업에 대한 선도 투자를 좀 집행함으로써 수도권의 수조원에 달하는 벤처 자금이 대전 지역의 첨단 기술 기업에 함께 투자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투자 승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기관이 처음에 이제 설립되다 보면은 단기 성과보다는 이제 장기 성과를 좀 더 이렇게 막 유도할 수 있는데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 성과를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한 다음에 투자 결실은 빨라야 5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의 결실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5년 정도는 우리 대전투자금융이 적자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수익을 단기간에 내는 것을 가지고 독촉하거나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방향성을 가지고 우수한 초기 기업을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관이나 심사학의 평가를 단기 수익 위주의 평가보다는 어떤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용태 교수님 말씀하신 같이 어떤 공공성 정책 목표와 함께 결국 수익성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러한 면에서 대전 중심의 투자 지원은 정말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고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지만 때로는 수익 확대를 위한 비목적 투자에도 어느 정도 운용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제가 이제 VC 업계에 좀 있어 보니까 수익을 낼 경우에 대전 지역의 초기 우수 기업에 더욱 과감한 투자가 또 가능한 면이 있는 걸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투자금융이 지역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털과 경쟁이 아닌 벤처 생태계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 방향을 잡은 것은 대단히 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보다는 대전 지역의 LP로서의 예산 비중이 더 확대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모든 것이 또한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전투자금융의 우수 인력 확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임원진과 심사역이 함께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시의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율적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성과 보상 체계를 확립을 해서 상당히 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건 결국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투자금융이 대전시의 6대 전략산업과 같이 우수기업의 사업화로 어떤 대전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앞날에 큰 기여를 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가기를 성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모님, 현장의 그 30년 현장 경험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우러나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펀드의 지속적인 그 출자 규모 확대라든지 또 개인 투자 펀드 같은 방식을 도입해보는 시도도 괜찮은 것 같다는 평가와 함께 무엇보다도 우수 기업에 대한 선도 투자를 함으로써 그 다른 지역의 펀드들을 대전 지역으로 유도하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평가로 이해됩니다. 결국 장기 성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우리 대전투자금융을 잘 운영할 것인가가 우리 송원광 대표님 어깨에 자꾸 많은 짐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AC나 지역의 AC나 VC와의 경쟁이 아니라 대전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협력 파트너로 나아가겠다는 대전투자금융의 발전 방향에 큰 찬성의 박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벤처투자의 지역실장 맡고 있는 장남준 실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남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이제 지역균형 발전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대전투자금융의 출범을 제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솔루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저희 부산에 지역균형 발전실이 있는데요. 지역균형 발전실에 들어오면 벽에 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역균형 발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역균형 발전, 저희 벽에 지역균형 발전은 뭐뭐이다인데 그 뭐뭐가 괄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은 블랭크다 이렇게 이제 괄호로 돼 있는데 저희 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폴라로이드로. 그래서 그 블랭크 채우기 챌린지를 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지역균형 발전은 뭐냐? 그게 과정이든 아웃풋이든 방향이든 간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저희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수십 장이 붙어 있어요. 찍으시는 분들마다 다 그 블랭크를 다르게 채우시는데요. 그만큼 지역균형 발전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모태펀드가 오늘도 여러 발제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사실은 대전투자금융의 출범의 단초가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듯이 지역의 투자가 너무 불균형하다,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거에서 출발한 거고요. 못해도 몇 년 동안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지속적으로 꽤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통계의 변화는 없고 지역의 투자 생태계는 여전히 어떤 마치 무슨 예산을 나눠서 배정한 것처럼 그 비율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균형 발전실에 와서 보니 물론 이것도 아직 제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수도권의 생태계를 보는 것과 지역 생태계를 보는 것은 약간의 다른 기준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출발은 왜 그럼 지역에는 투자가 안 되느냐? 우리가 돈이 부족해 있었는가? 아니면 업체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건가?
아니면 수도권에 비해서 투자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 회사들이 지역에는 있는 건가?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대전 투자금융의 출범에 저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대전의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생겼다. 그래서 대전은 대전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일회성, 단발성, 어떤 한 번 보고 돈이 부족하네 뭐 이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겼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앞에서 계획들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앞서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대전투자금융의 조직에 대한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를 해서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찬찬히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다른 패널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셔서 저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남 실장님 감사합니다. 한국벤처투자의 초창기부터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부산 지역에서 지방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 같고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태펀드 출범의 교훈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투자금융의 출범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해서 역량을 구축하는 일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단발성인 그 조치보다는 근본적 변화,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노력, 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한다는 얘기가 주된 얘기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미래과학기술지주의 김판건 대표님 말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지주의 김판건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미지답이란 걸 보고 오늘까지 미지답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좀 여쭤봤는데 우리의 미래 지역이 정답이라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역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전 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대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대답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벤처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유니콘 키워온 유니콘 20몇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부분이 말랑말랑한 플랫폼 기업이에요. 아니면 ICT 기업 몇 개 있고 최근에 디벡스라고 리벨리언하고 사피엔 합쳐가지고 이제 겨우 딥테크 하나 됐어요.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은 50%가 다 딥테크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왜 서울 중심의 플랫폼 기업만 돌아가서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 레거시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업체, 미국의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스타트업입니다. 그중에 버크셔 해스웨이 하나 있어요. 투자회사. 다 스타트업에서 돈 번 회사거든요. 한국의 미래는 삼성전자 무너지면 한국의 다음 먹거리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딥테크에 찾아야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데 찾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 저는 대전 투자금융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500억 가지고 택도 없죠. 그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는데 첫째 하나가 제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전이 6개 분야에 전 세계 최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6개 분야가 뭐 양자부터 시작해서 국방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VC 투자하는 금액이 5조 4천억이에요. 숫자 잘 들으세요. 신기사까지 포함하면 10조 됩니다. 2배. 대전에 투자되는 VC의 금액이 6.4%입니다.
3천 몇백억이에요. 대전에 투자되는 이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이구,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얼마까지 늘려야 되냐 그러면 저는 이거 한 30%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딥테크에. 그러면 1.5조까지 늘려야죠. 그거 하기 위해서 대전투자금융이 뭘 해야 되나? 500억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적어도 AUM 1조짜리를 만들어서 LP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전에. 또 하나는 우리 저기 김영태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또 아마 한국벤처투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부산 다음에는 대전에다가 지역 사무소 하나 만들기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핑계 같아요. 한국벤처투자가 그동안 플랫폼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딥테크에 투자해야죠. 과감하게 한국벤처투자의 70%는 딥테크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대전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 외에 담각이 없어요. 여기 26개의 출연연 다 있고 과학기술은 다 여기서 나오는데 바이오 기업의 대부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코스닥의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대전에 있고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뭘 하든 간에 바이오를 하든 뭘 하든 김연아나 박세리 같은 전 세계 탑스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조 되는 기업이 나와서 여기가 메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전투자금융이 좀 큰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적어도 보스톤이 예전에 처음으로 바이오 전 세계 클러스터 1등 될 때 한 얘기가 매년 1조 원씩 바이오에 투자하겠다. 이 정도의 비전은 갖고 시작을 해야죠. 그죠? 지금 500억 만든다고 대전에 LP 돈이 다 말라가지고 3년째 펀드가 잘 안 만들어져요. 대전 시가 뭐 지원을 좀 해줘야 펀드를 만들 텐데 이거 다 없어졌어요. 펀드 만든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아마 25년 1월 달에 아마 한국 벤처투자에서 공고 나올 텐데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만드셨으면 민간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대전에 있는 투자사만 15개예요. 돈 투자하고 있는 곳만. 그중에 공공으로 하고 있는 게 6개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투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업에 5억씩 투자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몇 개라도. 그 시간 있으면 펀드 만드는데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GP 많아요. 왜 코GP 하려고 그래요? 저는 GP 안 하고 펀드 했으면 좋겠는데 더 해서 이 금액을 크게 늘리는데 좀 힘을 보태서 대전에 적어도 1.5조, 2조 정도 투자하는 장기적으로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딥테크에 한 5조, 10조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수를 받으시네요.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님답게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현장을 늘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전에 답이 있다. 딥테크에 과감하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에 그런 잠재 역량이 있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비전을 키우자. 아울러서 민간과 경쟁하기보다는 민간을 잘 키우는데 좀 더 대전투자금융의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토론으로 나오신 분들이 지역에 대한 사랑 또는 지역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 대전투자금융이라고 하는 사실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죠? 벤처 캐피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쉽게 얘기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 과정에 기업가와 파트너십이 되어서 뭐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실제 생활에서 부부는 뭐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지 않지만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은 길면 10년 남짓 또는 뭐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펀드의 수명이 한 8년 남짓 된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케미를 맞춰서 파트너십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저런 속내를 다 서로 나누고 신뢰관계 속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노력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 벤처캐피탈의 큰 중요한 역할이고 장기적인 어떤 지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패널들께서 대체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대전투자금융의 그 발전에 대한 일부 좀 따끔한 얘기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계기인이 그런 계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0여 분 좀 남았는데요. 이제 일단 플로어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상경 대표님을 윤상경 대표님을 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패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에트리홀딩스의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포럼 자체가 사실은 이 미지답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미지답이 뭐지 싶어서 제가 아까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답을 찾는 지혜를 모으는 포럼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대전투자금융이 아까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 설립 이제 과정에서 한 2년이 걸렸더라고요. 2년 동안에 사실 뭐 송락경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자문도 하시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투자금융의 송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이 나름대로의 투자 모델이나 사업 운영 방안도 그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회사를 설립 이제 운영하는 초기에 이렇게 이제 운영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 공공성과 수익성과 또 대전투자금융이라는 미션 그 역할을 수행하실 때 참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대전에서의 이 산업이나 투자 생태계에 같이 일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대전투자금융을 좀 같이 함께하고 또 도와주고 같이 성장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뭐 협의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모임들도 많이 해서 제일 대전에서 부족한 투자 관점에서 제일 부족한 게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이라고 폐가 있을지 몰라도 빅브라더가 없었죠. 그동안에 대형 뭐 500억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전투자금융 같은 빅브라더가 없었던 게 사실 우리 대전에서의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트리홀딩스도 사실은 애트리홀딩스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애트리가 기술료 수입이 현재까지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최고 많은 기술료 수입을 거둔 정부 출연기관인데 기술도 있고 사업화 조직도 있지만은 투자 조직이 없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기술 상용화 촉진을 공공기술을 활용한 그런 기술 상용화 촉진을 못하고 있다 해서 애트리홀딩스를 만든 거거든요. 대전에도 보면은 카이스트 또 정부 출연연구원 우리나라 최고의 딥테크가 기술이 있고 또 대전 TP나 일자리진흥원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화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전투자금융이
새로 발족하면서 이런 딥테크 사업화 투자 생태계 이거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훨씬 더 또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에 많은 또 좋은 말씀도 계셨고 또 대전투자금융 설립 과정에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제가 우리 현재의 대전투자금융한테 조금 바라는 거는 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업 모델과 사업 운영 체계를 갖추시는 게 우리 대전에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저희 애터리 홀딩스를 포함해서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사실은 대전투자금융하게 함께하는 그런 역할 또 그런 협력을 해나갈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대전투자금융이 투자 이쪽 생태계 이해관계자들하고 협력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은 나아가서 대전에 있는 출연연이나 대학의 기술을 조금 더 우리 대전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정책 펀드도 앞으로 시간 한 1, 2년 지나고 이렇게 좀 기획해서 하시면은 여러 가지 더더욱 큰 대전에 있어서의 혁신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뭐 미지답 포럼이니까 또 나름대로 제일 큰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송원강 대표님이 여러 가지 또 답을 얻으시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영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대전 생태계의 빅브라더 역할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했다. 기대가 크다. 그러나 많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애터리 홀딩스의 지난 실적을 보면 뭐 나름의 성과를 결국 시간 속에서 거두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포함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다는 어려운 과제는 결국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 모델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내부 고민,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네트워크, 투자 생태계 말고도 현재 대전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고 잠재력의 원천인 카이스트나 출연연과의 실질적인 협력 뭐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빅브라더로서 대전투자금융이 협력을 끌어내고 모멘텀을 만드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민간의 GP들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접촉면이 있을 것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더 강조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쭉 5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발제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큰 비판적 견해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도의 숨을 쉬면서 잠시 플로어로 이렇게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제 내용과 또 그 패널들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뭐 궁금하거나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손 드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면 어디서 누구신지 말씀을 짧게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기업 자율주행 로봇 기업 운영하고 있는 트윈이의 대표 천홍석입니다.
저는 이제 그 대전투자금융이 생긴다고 할 때 일단은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하소연을 같이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는 이제 시리즈 C 투자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투자사들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색깔이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투자사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굉장히 저는 김판건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고개를 많이 끄덕이게 됐는데요. 그 한국의 미래는 어쩌면 진짜 대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영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때 보였던 차트처럼 그 데스밸리를 못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결국 이만큼의 적분을 한 그만큼의 투자가 돈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기업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고, 상품화해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 기술 기업들은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그런데 이 딥테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최근에 1, 2년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정말 좋은 기술들이 사라지는 일들도, 상용화되지 못하는 일들도 정말 주변에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전에 있는 딥테크 기업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투자가 대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쨌든 그들 VC나 자산운용사들은 그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트렌드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결국 그 투심위를 열어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결국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 있는 딥테크 기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자랑을 하나 하자면 그 예비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 기평 AA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SCI라는 평가 기관에서는 최근 3년 이상 동안 그 AA가 없었고 올해는 A조차 없었는데 저희가 AA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올해 AA 받은 그 회사는 저희 포함해서 2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VC들을 만났을 때, 서울에서 이제 VC들을 IR을 하고 미팅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 네가 한 이야기가 그 기술이 미국에서도 못하고 뭐 유럽에서도 못했는데 네가 했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믿지 못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좀 답답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대전에 있는 많은 기술 딥테크 기업들이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을 거고, 어쩌면 이것을 이 순간을 이겨낸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형인 기업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SCI 평가 기관에서 왔을 때도 처음에는 조금 삐딱하게 바라보다가 그때는 이제 딥하게 몇 주 동안 딥하게 보기 때문에 AA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가 최근에 시리즈 C 투자 규모 400억 전체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서 사인하고 납입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대전에는 정말 딥테크 기업들이 많고 서울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깊은 기술로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대전 지역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 주식회사 트위니의 전홍석 대표께서 로봇을 활용한 딥테크 기업을 굉장히 열심히 또 고군분투, 대전 지역을 떠나도 될 텐데 떠나지 않고 끝까지 대전에 남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대전투자금융의 출범에 누구보다도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고요. 딥테크에 대한
이 대전 지역 투자자들의 이해, 그것에 대한 큰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서울에 있는 벤처 투자자들이 오히려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중심에 좀 소프트한 데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딥테크는 역시 대전이 본산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가 대전에 있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대전투자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일 거다.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표명했고, 질문은 하신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신 내용일 텐데 대전투자금융에 기대하는 내용, 딥테크에 좀 더 매진해달라, 좀 더 집중을 해달라, 이런 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플로어에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짧게 말씀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2011년부터 대전에서 그 벤처 투자 유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단법인 벤처캐피탈 타운의 강택수 대표라고 합니다. 짧게 의견이라기보다는 참고 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국 투자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1년의 투자 금액이 3천억 이상입니다. 벤처캐피탈로서. 그렇다면은 대전 전체 지역의 투자 유치와 비슷한 금액인데요. 한 벤처캐피탈이. 이거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벤처캐피탈은 저도 1985년부터 벤처캐피탈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벤처캐피탈을 창업도 해보고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벤처캐피탈은 규모의, 즉 자본의 힘입니다. 어찌 보면은 대전투자금융이 자본금 500억으로 출발한다고 하고 2028년도에 3천억, 그리고 30년도에 5천억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솔직히 1년에 한 벤처캐피탈이 3천억 이상을 투자하는 그런 서울에 있는 벤처캐피탈과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대전에서 지역의 맹주 중심이 되겠다 하면은 자본 규모와 펀딩 규모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를 5억, 10억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쩌면 대전시에다가 드리는 말씀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모태펀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지역 모태펀드를 통해서 전체 벤처펀드 규모를 늘려서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투자 금융이 지원될 수 있게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하나의 의견일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벤처를 좀 아셔야 됩니다. 벤처 역사가 1981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지금 KTB 네트워크이고 현재 우리 벤처 파트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뭘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과기처의 10%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출자된. 그리고 90년대 말에 민영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운영이 2000년 전체 2조 투자할 때 1조 투자를 했습니다. 이 벤처캐피탈 한 군데에서. 그 배경이 뭔가 하니 정부가 지켜는 못해 타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유를 맡긴 겁니다. 물론 KTB 네트워크도 상당 기간 자본금이 1,00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상당 기간 올라서기 전까지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전체 벤처캐피탈 중에서 첫 번째로, 물론 출범도 첫 번째였습니다만 전체 2조 투자할 때 1조 투자를 하는, 그리고 모든 벤처캐피탈의 출신들이 지금 벤처캐피탈에 상당한 많은 대표에서 나가 있는 점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대전투자금융이 처음 출발하는 시점이니까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거기에 따른 투자 규모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송 사장님 계십니다만 자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벤처 캐피탈로 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마찬가지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대전투자금융 출범을 계기로
그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한 이렇게 관심사항과 함께 경험들을 공유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재정리는 하지 않겠고요. 결국은 펀드의 확산이 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런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혹시 플로어에 궁금한 거, 네, 또 손을 드셨는데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난다의 배석환입니다. 저희 회사는 탄소 중립에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내년 3월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 포럼을 최근에 봐서 지금 와서 많이 느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나오고 지금도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을 구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개발한 거는 탄소 중립, 온실가스 절감되는 시장으로서 지금 송원관 투자 사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는 걸 다시 대전시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면담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수익이 발생하면 펀드 출자할 의향이 있으신 걸로 뭐 반가운 얘기로 들립니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절감 제품을 생산 아마 판매하시는 대표님이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출범식을 기념하는 이 토론회에서 아마 다들 공감하는 키워드는 대전이 갖고 있는 기회 요인, 경쟁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딥테크의 메카로 어쩌면 대전에서 더 많은 유니콘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대전투자금융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가득 찼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한 말씀 뭐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아마 우리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시겠다고 마무리 삼아 말씀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벤처 투자 생태계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이건 공동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대전 투자금융이 이제 출범으로 인해서 하나의 새로운 인프라나 어떤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트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벤처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역에서 투자를 먼저 받아서 사업성이 검증이 돼야지만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묘한 생각지 못했던 그런 트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지역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투자금융을 포함해서 다른 투자자들도 공동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패널들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크레딧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정보가 집중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유가 돼가지고 민간 VC와 대전투자금융이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지 않으면 묘한 트랩에 빠질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코멘트 드립니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한 내용 중에 좀 강조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는 정보를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무형지들을, 암묵지들을 유형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업들과 투자자들과 지역의 산업 내에
이렇게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나 정보들을 좀 모아서 그런 것들이 지역 생태계 발전에 유용한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 좀 굉장히 많이 약하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굉장히 사실 좀 번거롭거나 수고스럽습니다. 뭔가 빛이 나지가 않습니다. 빛이 나는 일에 뭐 포커스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기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아마 대전투자금융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의 축적과 지역의 다양한 그 기관들, 주련연이나 대학이나 또 다른 벤처 자산과의 협력,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축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중요한 점을 저도 같이 마무리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에 굉장히 진지한 얘기들로 오늘 토론이 진행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을 해주신 김영태 교수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한 미지답 대전 포럼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연사분들, 또 끝까지 경청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한국일보 그리고 미지답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